네, 어제 브라질전에 1대5로 졌지만 우리가 소중한 오답 노트를 얻었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정치는 어떨까요? 6일 지방선거까지 두 번의 연속 선거 패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비대위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패배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있는데 격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잠시 후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패배의 분석과 새로운 지도부 얘기도 나올 텐데요.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 미리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양한 말들도 많고 말들이 지금 거칠게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방선거까지 가까운 이어있던 선거들이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건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국민분들 눈에 보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것이겠죠. 예. 네, 의원님이 좀 보시기에 특별히 이 지역은 정말 이길 수 있는데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신 지역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지역으로 많이 이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강원도, 충남입니다. 네. 네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광재 후보가 뛰었죠. 네. 인물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우세했으면 하는 지역이었는데 좀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요. 충남 역시 비슷합니다. 네, 양승조 전 지사가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당선되지 못해서 두 지역이 좀 다른 지역도 좀 아쉬운 지역이 많지만 그렇죠. 좀 가장 아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광재, 양승조 두 후보도 저희 이 프로그램과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인 얘기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번 지방선거를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견제로 간 게 잘못된 것 아니냐.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전략을 세웠어야 하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전략의 측면에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견제론으로 간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선거나 현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야당은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적절한 대척점을 찾아내고 동시에 지방선거니까 이제 지역의 인물로서도 더 훌륭하다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잘 부각시켰어야 됐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당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았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신승도 사실 좀 인물론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경기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김동연 후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물론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견제론이든 인물론이든 사실은 대선 직후에 거의 벌어진 선거고 대선의 여파가 큽니다. 관련해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개항을 당선인 이 출마 자체가 좀 지방선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선 이후에 직후에 있는 그런 지방선거인데 출마는 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그나마 이제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흩어질 수 있었던 지지 세력들이 좀 규합되고 결집되고 했던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어서 아마 오늘 의총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 양론이 좀 강하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의원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지방선거 자체는 사실 투표율도 높지 않고 어떤 중도층의 어떤 폭넓은 구도보다는 좀 핵심 지지층을 더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는 분석과 또 대선 이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더 폭넓은 방식으로 펼쳤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의원님 판단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과연 맞는 것인가, 또 어떤 선택을 했어야 전술적으로 좀 더 효과가 있었겠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섣부르게 어떤 결론을 바로 내리기보다는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지금 의원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특히 이번에 후보로 뛰었던 사람들의 느낌이나 또 판단도 좀 들어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너무 빨리 이러다 저러다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들 조금 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좀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패배의 원인을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제대로 분석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겠고요.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 그 당시에도 좀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파열음이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당선인에게 좀 쓴소리를 했고요. 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선당 후사합시다. 한 사람 탓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좀 상황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좀 당내에서 격화되진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선거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지 않았으니 평가 또는 이후의 혁신 방향을 두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생산적인 결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네. 걱정은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또 앞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8월. 예, 전당대회를 감안한 또는 전제한 그런 갈등처럼 비춰지면은 굉장히 당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평가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 네네.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둔 어떤 갈등 이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좀 다들 고민과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도 당의 승리 혹은 또 여러 가지 민심을 위해서 많이 뛰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 사실은 나갔다가 여러 지금 중요 법률 때문에 못 하셨잖아요. 네. 서울시장 결과를 놓고는 내가 나갔더라면 이런 생각 드시진 않나요? 글쎄요, 무슨 가정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경선 과정을 좀 뛰고 경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관리가 됐다면 결과가 조금 더 좋지는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네. 의원님이 나왔으면 조금 더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꼭 제가 후보가 돼야 그렇죠. 된다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좀 여러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경선을 뛰고 그 경선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그렇죠. 이러면은 그 자체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또 그 결과 도출된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고요. 예. 약간 좀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잠시 후 2시에 이제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 연석회의 열리는데 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당대회가 지금 화두입니다. 이거를 8월까지 기다려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조금 당겨서 빨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낫냐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쪽으로 좀 기울까요? 아니면 의원님 생각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역시도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비대위를 꾸려서 그 비대위에서 당의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평가하고 또 혁신의 방향까지도 좀 생산한 다음에 전대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반대로 비대위를 꾸려서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그 자체로 굉장히 소모적일 수도 있고 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차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그 지도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좀 앞당겨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여러 그런 혁신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마 오늘 오후에 있을 그 의총의 주요 아마 의제가 될 겁니다. 네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제 입장을 정리한 건 아닌데요. 혹시나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혁신 비대위 등 비대위를 꾸려서 가는 과정이 개파 간의 어떤 갈등이 격화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책임이나 패배 분석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입장 차이로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낙연 또 박용진 여러분들이 날선 비판하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고 이게 지금 패배 분석부터 시작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고가 강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합의점을.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부터 의원들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거기에 몇몇 긍정적인 또는 제 생각과 비슷한 글들이 좀 올라와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개파 갈등으로 비화되면 안 되니까 네. 각종 개파들은 좀 일단 좀 다 좀 뭐랄까 뭐 내려놓고 좀 다 내려놓고 네. 좀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전제돼야 좀 편안한 토론들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다들 너무들 날이 서 계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안이나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의 과정으로 비춰질지 네. 좀 걱정입니다. 예. 아니 뭐 의원님 보고도 다른 분들이 어느 개파다 이렇게 지적하거나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네, 뭐 저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너는 A다, 넌 B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경우들이 안팎에서 뭐 친문이냐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지금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이은 패배가 있는 거고 네. 이제 1년하고 한 10개월 후에 또 총선이라는 그렇죠. 또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그 사이에는 또 이 거대한 야당이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치러내고 당을 어떻게 재건하고 승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모아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각자에 속한 혹은 각자의 지지 세력에 기반한 입장보다는 정말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의 시점도 사실은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이거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 아니다. 8월까지는 뭐 현재 원내대표 체제로 좀 임시로 가자. 이런 것 정도는 일단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고 제가 제 고민도 좀 정리해 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저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딱 결정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만 해도 몇몇 의원님들하고 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예. 그 몇 명 모인 가운데에서도 의견이 다 갈리더라고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결론을 찾기 어려운 모습이고 양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총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평가이자 또 당의 새로운 어떤 미래일 텐데 결국은 지금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 총선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좀 치열할 것 같기도 하고요. 과거 2015년도에 또 당이 좀 나누어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도 데자뷰처럼 다가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이제 이번 새 지도부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총선의 공천권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이 약간 두 번의 패배 이후에 많이 처져 있는데 다시 이제 재건하는 거. 그다음에 1년 한 10개월간의 국회에서의 이 거대한 야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새 지도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가감 없는 열린 토론은 벌어지되 누가 당권을 잡느냐로만 좀 매몰되지 않는 게 지금 이 한 1, 2개월 사이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자, 이게 답이 없는 질문을 저도 드리는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답이 쉽지 않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면서 전해철 전 장관, 뭐 이인영 전 장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당에 또 여러 가지 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 들어오겠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비대위 체제에서는 86 용태 뭐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면서 좀 많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뭐 이분들도 본인들에게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려고 할 거고 아마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또 잘못하면 작용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86의 전체적인 행보 이런 것들도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개파가 좀 뭐 좀 다 내려놓고 열린 대화와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시면서 동시에 586들도 좀 뭔가 좀 많이 좀 내려놓으면서 당의 어떤 새로운 논의 기반을 좀 형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들도 하셨는데 또 그런 얘기들이 또 어떻게 확장되고 강화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86 흔히 말하는 86
이렇게 분들이 내려놓는다라는 건 사실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좀 기득권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당의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쭉 해오셨던 분들이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일정 정도의 책임론, 또 한편에서는 일정 정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엮여져 나가는가도 당의 어떤 미래나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지금 쇄신의 핵심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자라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여당과 또 싸워야 되는 참 복잡한 상황인데 이재명 개항을 당선인 당대표에 나설 것이다라는 것도 이 질문과 연계해서 지금 또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거나 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이제 고모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 의견들을 듣고 계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모님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뭐 이것도 이제 당에 대한 평가나 향후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틀 속에서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또 판단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은 사실은 86세대는 아니고 정확히 X세대이신데 네네. 서울시장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모습과 또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 강조하셨는데 당대표는 안 나가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선당 후사하는 그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뭐 제 역할도 고민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예 뭐 지금은 누가 뭘 한다, 누가 뭘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당대표 도전의 의사를 밝힐 시점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 박용진 의원이 이제 다른 CBS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하냐, 쇄신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용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당장의 선거 또 그 선거에서의 결과를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들이 쭉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한 명이나 두 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전반적으로 당에 지나왔던 행보를 좀 장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좀 보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특정인 한두 명을 놓고 그 사람이 잘했네 잘못했네만으로만 평가가 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런 식의 평가가 오히려 이제 당을 좁게 만들고 또 향후 당대표 누가 하냐 이렇게 식으로 또 평가 자체도 좁힐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고문에 대한 책임론 평가 이런 것들이 너무 대두되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가 같이 평가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목소리 나오고 또 들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제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딱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조금 너무 좁은 평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 뭐 한 사람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과도 좀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팬덤이라는 말이 민주당이 당내 문제에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뭐 기득권하고도 연결돼 있을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오늘 이제 패배 원인 개혁 방안 얘기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또 그 의견에 영향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이상 당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이제 여러 의견을 주시는 분들과 대화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당에서 해왔는가. 오히려 이제 약간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돌아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고 그런 것들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는 것이 과연
향후 민주당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단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당을 좀 갇히게 만드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단면적이거나 좁아서는 안 된다. 팬덤까지 포용해서 좀 넓게 다시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끝으로 네. 원외 인사라던가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좀 당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까지도 논의가 될까요? 또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 만약에 이제 새로운 그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된다면은 뭐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좀 객관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럴 때 적절한 외부 인사가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의원총회 또 당무위원 연석회의 또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또 관련해서 결과라든지 기회 내주시면 한번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